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보죠. 네, 노만석 사퇴 하나. 네, 지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사퇴 압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하루 이제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노만석 대행이 사의 표명을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후에 나온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좀 조각조각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지금 이제 뭐 윗선의 압박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검이 알아서 정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인데 이 서로의 말이 다른 상황이고요. 한편 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이제 대검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탄핵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폭풍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페이스북 행보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이 검찰이 자살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 추미애 의원 또 조국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전 시장까지 이 전방위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추미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로부터 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 증언을 듣고 혼비백산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고요. 이 조국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또 페이스북에 본인이 법학 교수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대장동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이번에 또 한 전 대표가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 하면서 이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타깃이 된 건 여권 정치인만이 아니었는데요.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온 걸 비판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직격을 하자 이재명 정권의 겁먹고 탈당해서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요 며칠간 거의 수십 개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존재감을 좀 띄우려고 있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슈? 전반적으로. 아니, 네. 너무 많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그렇죠. 펼쳐져서 네. 일단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공방과 이 사건 자체하고는 좀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네. 봤고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정파성 이런 거 다 떠나고 뭐 정치 논리 다 빼서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를 뭐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민들도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정치검찰 그게 노만석이 됐든 정진우가 됐든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기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대검 차장이 지금 뭐 이제 이거를 불기소 그러니까 항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검찰은 이래 기나 저래 기나 계속 기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뭐 이를테면은 환수 문제는 지금 뭐 민간에서 민사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형사는 형사, 민사가 100% 될지 어떻게 합니까? 형사는 형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건 실책은 맞습니다. 뭐가 됐든 실책은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논쟁들 이런 것들은 좀 점입 가경이다. 일단 우리 동훈이는 신났네. 네, 일단 뻘짓 뭐 이재명이 이재명이 비상계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닐 때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뭔 소리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잘 아는 주제라서 그런지 매우 집요하게 그 얘기는 한 번 하고 말더니 이제 이거는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했던 대로 그러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을 때는 뭐였냐? 그때는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때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도의 수위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냐? 뭐 정파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홍준표,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이제 설전이 예.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오. 왜냐하면 이거를 그 홍준표가 먼저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 그렇죠. 해체해야 네.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하고 이런 것들 다 처분하고 당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그럼 다 없애면은 누구랑 정치할 건가 나는 그 홍준표 시장 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서로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다들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 이러니까 검찰개혁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저는 진짜로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뭐 어떤 정권이든 지금 검찰은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외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차관이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그가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금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라는 거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그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1호냐. 그러면 지기현하고 똑같이는 거예요. 지기현도 구속 날짜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일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렇게 뭐 피의자 인권 보호할 수 있어. 그거를 왜 윤석열부터 시작하냐. 이 논리하고 그러면은 이 비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책이 아니라고 무조건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 최상병 특검 첫 출석. 네, 나와서도 진술도 꽤 길게 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윤석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상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요구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인데 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가 이 수사 외압 의혹 이 부분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과 별개로 또 어제 오늘 관심이 받은 이슈가 바로 내란 특검팀이 공개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메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씨를 어제 이적죄로 이제 추가 기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 해당 메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의 일호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양 핵시설 2개소, 김정은 휴양소 이런 이제 글자가 적혀 있고 또 10월 23일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서 이 북한 도발 작전을 목표로 한 어떤 이런 암시하는 문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인영 메모도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 와, 이게 내용이 이게 지금 뭐 생성일시부터 해가지고 10월 27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9일 해서 11월 15일 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충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 지금 다 요약이 안 돼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적은 매우 수세적이고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장병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음. 지금까지 체제 수호 관점이 없었다. 군인들이 체제 수호 관점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보고 있고, 중령급 이하는 대다수 교체됐다. 복무 여건이 획기적 개선, 우군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단순히 적하고 교전을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되는데 이 여인영의 이 메모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좀 정황적으로 매우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이적죄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이제 여인영 메모가 나오기 전에는 이 이적죄 이런 거 입증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다시 이제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통모하는 거가 이제 입증이 안 돼서 이제 일반 이적죄로 간 건데 이 정도 증거면은 윤석열과의 보고, 관계 이런 거를 좀 입증만 하면은 일반 이적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메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태용 오늘 구속 기록.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죠? 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약 4시간 만에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조 전 원장은 이제 12.3 내란 당일에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 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때는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태용 전 원장이 심사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주미 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했죠. 네, 지난 10월 9일 이후에 이번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당시 이제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상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지난 시점인데 오늘 이제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이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서 확보를 했는데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이 문건을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이날은 또 삼청동 안과회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안과회동에서 이 계엄에 대한 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오늘 나온 한겨레 보도도 주목이 됩니다. 이 해당 안과회동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이 CCTV에 포착된 상황을 보면은 빨간색 파일 철을 이 지참한 상태로 들고 오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관련자 진술을 이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연말 모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빨간색 파일철까지 들고 갔었다. 크리스마스 기념의 빨간색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 아마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일단 비겁하고 구질구질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공직자 최고 이제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하고 뭐 주미대사하고 뭐 이 정도 한 사람들이면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비상계엄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쿠데타 실패했으면 본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구질구질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을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속 해야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 영장 재판이 예지력, 적중력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신중하게 말하는 편이기는 해요. 굉장히 뭐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도 뭐 6대4 얘기하는데 어쨌든 6을 얘기했는데 다 기각되고 그래가지고 그럼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오, 박성재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이게 계엄 다음 날 12월 4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날 하고 바로 연속 성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새벽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건을 챙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 남용 문건 관련해서 이거를 챙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왜 옳은지 정당성에 대한 문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건데 급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련 자료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 자체가 이거는 사후에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문건들을 다 챙겼다라는 거 그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챙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런 회동을 하기 위한 고의성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댓글창에도 영장 기각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민석, 오세훈, 종묘 재개발 공방.
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계속 오고 가고 있죠. 네, 종묘 인근에 있는 이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이제 서울시가 이 세운 상가를 허물고 그 일대 고층 건물과 공원을 조성하는 세운 4구역 재정비 계획 결정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체부가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반발을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11월 6일 이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이제 손을 들어준 건데 문체부를 비롯한 이제 정부와 대치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종묘를 찾아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오세훈 시장을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종묘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였는데 반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 재정비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일은 결단코 없다. 오히려 도시의 흉물, 세운상가를 향해서 도시의 흉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둘 수 없다라면서 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서울시정의 실패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2023년에 서울시가 조례를 바꾼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방금 얘기했지만 해서 서울시 대법원에서 조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거를 왜 바꿀 수 있냐라고 했냐면 이거 바꿔도 어차피 국가유산청에 심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바꿔도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세계유산법이란 게 있고 유네스코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 짓는 건물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이 내가 짓겠어 나는 140m 짓겠어 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서울시는 맘대로 그렇게 예, 해석을 예. 하는 건데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어차피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조례를 없애든 안 없애든 큰 문제가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가 사실은 이거 협의를 할 문제예요. 이거를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 세운상가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두기에는 막 그 물 막 떨어지고 막 건물에 무슨 뭐 다치기도 하고 안전 이슈도 그랬거든요. 있다. 안전 이슈도 예. 있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울 일이냐? 140m 죽어도 해야 되나 정말? 오 시장님아 죽어도 140m는 1m도 양보를 못 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로 풀 문제다. 예. 네, 사실 오늘 마지막 아이템이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김영하 기자 하나 체크한 게 있다고요? 아까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 이제 12월 4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열렸고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면서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 이제 사실적시 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네, 댓글창에 준일이 형 법도 잘 알아. 이 남자 역시 멋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법을 잘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나와. 네, 자, 요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자, 언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쟁이 있지만은 사실은 언론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이를테면은 더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언론이 더 권력을 고발하고 뭐 이런 문제점을 감시하고 이런 거를 잘할 수 하게 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자,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 백은종이하고 서울의 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녹취록이 있어요. 김명수하고 이명수 기자랑 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명예훼손은요. 일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있는데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입틀막 하기 위해서 관변 단체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그게 예.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나니까 언론사서 야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언론사들 막 경향신문도 압수수색당하고 뉴스타파 압수수색당했잖아요. 네네. 막 이런 사건들도 다 엉뚱한 사람이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다 걸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정피로 하면 민사로 해라. 네네. 지돈으로 하라라는 거고 친고죄로 바꿔야 됩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당했어요. 공당의 대표의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고 제가 엄청 조사받으러 다녔거든요. 한동훈 전 제가 뭐 그렇게 이름까지 사실적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근데 당사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에서 그냥 야 너 누구 너 대표 우리 대표 명예훼손 한 거잖아 이런 네. 식으로 입틀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언론 개혁을 같이 하면서 뭐 배액배상제도 같이 하면서 이거는 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요 포인트를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대통령이 중요한 지점들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도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서 이 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포인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지금 형사로 지금 법이 나라가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자기 돈으로 자기들 민사에서 해가지고 돈으로 받아낼 일이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거를 형사 처벌한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네, 예. 안 좋은 상황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것 봐 잘하는 거 맞잖아. 이 남자 겸손하기까지 말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